직장인이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1파트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고인의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을 입력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작성을 끝냈었는데요. 그럼 이제 작성 완료 버튼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작성을 끝내고 화면을 넘기면 이번 화면은 분리과세 신고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 화면이라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작성이 필요 없다는 안내가 나오는 화면은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부터 신고 서식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 신고와 관련 없는 서식은 작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본인에게 필요한 서식은 반드시 챙겨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팝업 창이 뜨고 연말정산을 했던 직장 내역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 연말정산 때 작성했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불려와서 지금부터 작성해야 하는 공제 신청 부분을 채워놓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우선 지난 연말정산을 문제없이 정확히 끝낸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혀 있는 공제 항목별 신청할 금액들이 지금 작성하는 홈택스 신고서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불려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지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때 신청했던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제 신청 부분을 수정해서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공제 신청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적공제 신청 화면부터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은 부양가족이 신고인 본인 한 명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만일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인적공제 부분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님 같이 인적공제 요건을 만족해서 추가할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등록해주면 됩니다. 대상자 추가는 화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창을 띄우고요. 이 팝업창에서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추가는 부양가족 중에서도 나이 요건 같은 요건들을 만족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거니까요. 등록 전에 조건 만족 여부 먼저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한 배우자를 추가하는 상황으로 작성해 볼 건데요. 먼저 배우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분 이름이 불려오고요. 다음으로는 이분이 신고인 본인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입력하기 클릭해주면 새로 입력한 분이 팝업창에 등록되고요. 입력 완료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메인 화면에 인적공제 대상자로 배우자가 추가되고 인적공제 금액도 추가되게 됩니다. 등록된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 박스에 있는 X표 클릭해 주면 되고요.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이 끝났으면 작성 완료 클릭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확인해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공제 항목들을 더 많이 적용받을수록 최종 종합소득세 세금 금액은 줄어들게 되니까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찾아서 꼼꼼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해서 준비해두고 공제 항목별 금액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에서 불려온 자료가 없거나 연말정산 때 적용했던 금액하고 달라져야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런 건들은 해당하는 공제 항목들을 직접 새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일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입수한 증빙 자료로 해당 항목을 입력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럼 이제 공제 항목들 확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연금보험료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등 납부액을 입력해 줍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이 부분에 입력된 금액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고 연금보험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게 맞으면 여기는 빈칸으로 그냥 두고 넘어가면 되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을 공제받았었는데도 지금처럼 금액이 빠져 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해서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국민연금 항목에 붙어있는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2025년 모든 월을 다 선택해주고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불려오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차례로 눌러주면
신고서 작성 메인 화면에 금액이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항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서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장을 다닌 기간을 월 단위로 선택해서 불러와야 하니까요. 신규 입사자는 입사 전 기간은 빼야 하고요. 계속 근무자는 전체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제 신청 항목들 중에는 이 건강보험료 항목같이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요. 이직자나 퇴직자, 중도입사자 경우에는 직장에 재직하던 월만 선택해줘야 하는 항목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수정이 필요하면 같은 방법으로 수정해주면 되고요. 확인이 끝났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공제 항목들 확인해 나가고요. 본인과 상관없는 항목은 넘어가면 됩니다. 신용카드 항목도 제목에 붙어있는 불러오기 클릭해서 팝업창 띄우고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는 팝업창에서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선택해 주고요. 불러오기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소득공제 신청 화면에 대한 확인까지 끝났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번 신고서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된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비교과세 방식을 이용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된 과정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입력한 것 모두 있고요. 근로소득금액 입력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 가산액도 보이고요. 화면을 더 내려보면 앞에서 봤던 숫자들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이 이번 신고서에서의 산출세액으로 결정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세액 공제 금액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배당세액 공제는 뒤쪽에서 세액 공제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거니까 금액 25만원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계산 과정은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니까 작성자가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계산 과정 잠깐 확인해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액 감면은 작성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혼인 세액 공제 같이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입력란에 직접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직접 금액을 입력한 항목은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입력이 필요하면 불러오기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서 입력해 줍니다. 수정한 내용 입력한 것 확인해 보고요. 화면을 계속 넘깁니다. 다음은 기부금 내역 있으면 선택해서 적용해 주고요. 세액 공제 부분에서 보험료 항목 같은 것도 불러오기 클릭해서 확인하고요. 해당 기간 선택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하나만 더 보면요. 여기서도 불러오기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해당하는 월세 지급 금액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적용하기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도 증빙서류 꼭 제출해야 하고요. 관련 없는 항목들은 넘어가고요. 성실사업자 공제에도 해당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세액 공제에서는 배당세액 공제 적용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화면 사례에서는 앞에서 비교과세 계산 화면에서 확인했었던 배당세액 공제 금액 25만원 신청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도 살펴보고요. 이제 여기까지 공제 신청 확인 화면은 끝났는데요. 여기까지 필요한 공제 신청건을 정확히 수정했으면 신고서 작성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준비금 화면은 넘어가고요. 이제 기납부세액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돼서 납부했었던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이번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사례에서는 166만원 정도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맞으면 작성 완료 클릭하고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